수요일에 고정 코너죠. 러닝 마인드셋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러닝 마인드셋 코너는 늘 얘기 드린 것처럼 저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다루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이 그렇게 아주 넓은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협소한 그 경험 내에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라 여러분들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듣고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요. 아,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 저녁에 그 러닝화를 사러요. 플린러너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엄청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또 많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측정을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러닝화를 구매를 했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이랑 다 해서 러닝화를 4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이 러닝화를 보고 계실 때 뭐 신발 측정, 발 측정하고 하고 계실 때 저는 이제 그쪽에 이제 플리러너 대표님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는데 진짜 그분은 정말 오랫동안 이제 러닝을 하신 분이시죠. 진짜 오랫동안 러닝 하셨거든요.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신 지는 지금 30년 이상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잠시만요. 그분이 지금 30년 되셨나? 맞을 겁니다. 네, 신승백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한 지금 30년, 35년 달리기는 한 거의 30년 가까이? 네, 그 정도 좀 되셨네요. 네, 그 정도 좀 지금 이제 쭉 달리기를 하신 분이신데 진짜 건강하게 달리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많이 건강하시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신든백 대표님은 기록도 진짜 좋으십니다. 진짜 부러울 정도로 기록도 좋으시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제 분들하고 얘기를 좀 어제 이제 신승백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눴고 과거에도 제가 운이 좋아서 정말 고수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짬짬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처럼 진짜 수십 년 동안 부상 같은 것도 없이 건강하게 또 그러면서도 정말 멋지게 달리기를 하시는 그런 고수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요. 그런 고수분들 대선배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뭔가 좀 겸손해지는 거 그러면서 많은 걸 좀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고수분들도 나름의 스타일이라는 게 다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고수분들은 대부분 무리하지 않고 달리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딱 알고요. 거기에 맞춰서 달리시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약간의 그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 자신의 몸을 잘 알고 계세요. 정말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몸이 어떤 몸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서 달리기를 하신 분이요. 결코 그것보다 더 하거나 덜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거기에 딱 맞춰서 달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숫자를 잘 안 보세요. 물론 어느 정도 연륜이 되셔가지고요.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숫자를 잘 안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워치를 안 찬다거나 뭐 기록을 계측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계측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그 달리기를 하시는 도중에 그걸 보고 막 뭔가 고민을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전에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로 지금 같은 그런 GPS 워치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대중화되지도 않았고 아예 기술 자체도 없었고 그래서 시계라고 해봐야 뭐 타임엑스에서 나온 그런 마라톤 시계 있거든요. 아이언맨 이런 시계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마라톤용 워치 같은 것들을 착용하고 달리는 정도? 딱 그냥 스탑워치 정도의 기능만 있거든요. 그 정도 시계만 차고 달리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것도 없이 달리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 시기에 달리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습관에 배인 것도 있긴 할 겁니다. 시계를 본다는 게 익숙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봐도 잘 이게 그거 보고 뭔가 달리기에 반영하기가 좀 힘드시다든지 그런 분도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여전히 그분들은 조금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도 젊었을 적에 러닝할 때 얘기 들어보면 지금이랑 더 달라요. 그때는 막 뭔가 기록에도 신경도 많이 쓰고 집중하고 또 무리해서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달리기를 했던 그런 동료들 중에서는 지금 완전히 무릎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몸이 엉망이 돼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달리기를 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분들은 그런 시기를 잘 넘기셔서 지금은 자신의 몸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맞는 그런 달리기를 하고 절대 조급하지 않게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공통분모 같은 것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보여요. 이걸 어떤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확실히 그런 공동분모가 있고 느낌이라는 게 비슷합니다. 근데 물론요, 달리기의 어떤 그 고수들, 그 모든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은 또 아니에요. 오랫동안 달리기를 해왔지만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숫자 같은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치열하게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잘하십니다. 고수입니다. 굉장히 고수들 중에서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요. 그분들 이렇게 잘 면면을 잘 보면은 어떤 게 느껴지냐면 그분들은 기질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달리기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온 전반적인 자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호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치열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자신의 삶이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할 때 굉장히 치열하게 하십니다. 뭘 하든 굉장히 치열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전투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그렇게 하세요.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취미 활동을 하셔도요,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타고난 몸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타고난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하시는 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훈련하고 몸 관리하고 그냥 거기에 하루에 막 거의 3시간, 4시간을 갖다가 계속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평생을 선수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고수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엄청난 분들이죠. 보고 있으면 진짜 와, 진짜 경이롭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정말 놀라운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요, 제가 그런 좀 호전적으로 하시는 분이던 뭐 차분하게 하시는 분이던 어떤 분이시던지 간에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기질은 완전히 다른 분들이지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까 얘기 드렸던 공통분모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달리기를 하고 계시고 주변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말에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달리기에 대한 굉장한 그 믿음과 철학이 있으세요. 뭔가 뿌리가 탄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달리기를 또 존중하고 또 겸손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좀 꼰대 소리 들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자신에 대한 철학은 확실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꾸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다는 게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꾸준히 할 수 있는 달리기를 하십니다. 내가 무조건 꾸준히 하겠다라고 의지력만 있다고 해서 꾸준히 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할 수 있는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할 수 없는 달리기를 하면서 꾸준히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꾸준히 할 수 있는 달리기를 하니까 꾸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뭐 달리기든 뭐든지 간에요. 뭔가 무조건 시간을 많이 쓴다고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무조건 뭐 멀리 달린다고 해서 고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 빨리 달린다고 해서 고수가 아니고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빨리 달린다고 해서 고수가 아니라 정말 하루에 30분을 딱 달리시더라도 그리고 그런 달리기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하더라도 확고한 자신의 어떤 철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좀 가다듬으시고
수십 년간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고 달려오시면서 어느 순간 경지에 오르시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경지라는 게 기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기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기보다는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기록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하강합니다. 뭐 때로 다시 오르기도 하고 또 다시 내려가기도 하죠. 평생 우리의 기록이요, 상승 곡선을 그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지라는 것이 자신의 달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 달리기가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계속하면 달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 이외에 다른 뭔가가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휴지, 티슈 있죠, 티슈. 네모난 티슈 있잖아요. 티슈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림을 갖다가 매일 꾸준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참 꾸준하고 대단하네. 그림도 잘 그리네. 실력도 점점점 향상되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제 나는 나의 삶을 봤을 때 내가 막 삶에 찌들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흔들리고 또 방황하고 뭐 삶의 풍파 같은 것들을 겪고 뭐 그러면서 또 세상은 또 계속해서 변해 나가고 또 사람들도 변하고 세상이 막 변하고 그런 어떤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고 내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는 와중에도 여전히 그 사람이 휴지에 그림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 모습을 1년, 2년, 3년, 10년 뒤에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휴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요. 그 사람을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수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절대적인 어떤 숫자로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치에서 판단을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걸 넘어선 또 다른 그런 고수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달리기 하신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그분들 하신 얘기가 좀 꼰대 같다라고 하면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진짜로 들어보면 꼰대같이 얘기한 분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더 열고 이런 것들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들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시대가 완전 다른 삶을 완전 다른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나 MZ세대 이런 세대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는 없어요. 전 오히려 더 그렇게 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직업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뭐 정치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남녀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평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꼰대라는 것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그분들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그분들의 관점을 이제 습득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잠시 그분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뭔가 그 안에서 모든 면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뭔가 대단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대는 다르지만 지금 나의 세대에서도 분명히 통하는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진짜 저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를 믿고 실천하고 꾸준하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달리기를 또 존중하기도 하고 물론 존중한다고 해서 자신의 달리기를 얘기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달리기를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꼰대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신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뭐 어떤 직급에서 오는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좀 있기도 하긴 하겠지만 뭐 약간 그런 면도 좀 있기도 한 것 같거든요. 좀 발언이 좀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좀 있고 저도 이제 심지어 저도 그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아 이제 꼰대스러운 발언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딴 사람이 꼰대라고 생각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간섭하는 그런 말을 한다, 뭐 꼰대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요 그런 것들조차도 그분들이 살아온 그 시대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은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어, 이웃들이 다 문을 열고 살았어요.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좀 중시되었고 지금 우리가 간섭하고 잔소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과거는 한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해대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대를 아름답다거나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그 시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런 프레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옳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관점에 잠시 내가 몸을 담아서 생각해 보면 다른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의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좀 더 그분은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요, 간혹 너무나도 자기의 주관이 조금 강하다 못해 심하고 강압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신의 주관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될 만한데 라는 그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러닝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진짜 초지일관한 건 좋은데 저런 건 초지일관하면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좀 심한 분들이 있고 주변 분들이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혹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약간 그 미묘한 이 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보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삶에 대한 태도는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영 진짜 별로고 문제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잘 보면 어쨌든 배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존경하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존경하진 않지만 배울 거는 배우려고 합니다. 대단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10년, 20년 뒤에 나는 어떤 러너가 되어 있을 것인가? 나는 그 긴 시간 동안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달리기에 대한 철학, 좀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철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신의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해 나가고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겸손함 좀 넓게 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해봅니다. 먼 훗날 진짜 먼 훗날 다른 분들이 혹은 그 시대의 젊은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물론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저희가 나이 이제 뭐 70, 80 돼가지고도 그 사람들에게 뭔가 존경받고 아니면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물론 저도 이제 나이 들면 분명히 꼰대 소리 들을 겁니다. 100%입니다. 지금도 사실 꼰대 소리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서 단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러너로서 다른 러너들에게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뭘까? 그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그런 정말 고수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엄청 겸손해져요. 진짜 겸손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뭔가 내가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짜로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어떤 기질,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몸,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삶,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에 맞는 자연스러운 걸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말하면 남들이 나를 멋지게 보겠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뭐 존경하겠지?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는 그거는 오래 가기도 힘들고 그런 것 자체가 언젠가는 다 이렇게 뭐랄까 들통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근데 아직 답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저의 철학은 유니크라는 단어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크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남들과의 차별성을 생각하세요. 물론 거기는 차별성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무조건 남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누가 이걸 하고 있으면 난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유니크 러닝은 이미 남들이 다 하고 있는 달리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유니크라는 것이 내 스스로에서 나오고 나만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남들과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남들과 같을 수 있어요. 나만의 달리기가 남들하고 같은 달리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의 내면에서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철학은 나만의 달리기, 다른 단어로 한다면 유니크 러닝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니크 러닝이라는 걸 조금 이제 슬로건으로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not number one but only one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로는 not number one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록이 중요하지 않군요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또 기록은 사람마다 어떤 분은 기록이 중요할 수 있어요. 기록이든 아니든 넘버원이 되려고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저는 유일무이한 나만의 달리기를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존경받는 스포츠 스타들을 봤을 때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숫자로 기록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 스포츠 스타들은 그 사람만의 독보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마이클 조던이 총 몇 번 우승했는지 아세요? 숫자 아세요? 총 몇 번 MVP를 했는지 숫자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걸로 기억하진 않죠. 마이클 조던은 마이클 조던이죠. 메시는 메시입니다. 메시가 뭐 엄청 유명한 상을 몇 번 받고 뭐 우승을 몇 번 하고 그런 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하지만 메시는 메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의 좀 삶의 철학, 달리기의 철학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항상 마음에 두고 이렇게 달리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러닝 마인드셋 코너를 얘기하다 보면 제가 얘기하면서도 뭔 소리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진짜 완전 이제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도 했지만 의식의 흐름이 아니에요. 완전 무의식의 흐름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앞뒤가 안 맞는 중간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좀 대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 거다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뭘 느꼈냐면 어제도 제가 이제 신스메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자세가 있잖아요. 배꼽에 손이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앞으로 이런 그 고수분들과의 자리를 더 많이 가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삶에 대한 좀 철학이 있는 분들과 만나면서 좀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좀 그분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또 그런 것들을 좀 콘텐츠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조심스럽게 또 얘기도 좀 드렸어요. 사실 예전에 제가 신선배 대표님한테 인터뷰를 한번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플리러너를 이제 확장하던 시기였어요. 지금 이제 이전도 하셨잖아요. 좀 더 넓은 데 큰 데로 이전하셨잖아요. 그 올림픽 공원 옆에. 그래서 그런 걸 한창 하시던 시기여서 너무 그때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그때 인터뷰를 좀 그때는 아쉽게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서 어제 가서 좀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자리도 자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그런 다른 분들의 생각을 무조건 따라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걸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뭔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냥 웃고 떠들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내면을 깊숙이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시간들, 컨텐츠들을 지금도 저는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